입지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상권 유형별 입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넬슨의 입지 선정 8원칙이 기본에 깔려져 있어요. 입지 분석할 때 이 이론이 모든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론, 저거 학설 어려운데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요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점포를 구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말들이, 이론들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입지 분석이라든지 좋은 점포 판별법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점포를 덜렁 계약하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이는 첫 번째가 상권의 잠재력,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 네 번째는 중간 저지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전적 협인력, 여섯 번째 양립성, 일곱 번째 경쟁 회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입지의 경제성이라서 요 경제성이 손익 분석을 말합니다. 출점 타당성 분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넬슨의 입지선정 8원칙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권의 잠재력이 뭘까? 그 상권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상권이 전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내 그 점포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상권력을 발휘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한 상권이 지역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상권력이 강한 상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상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강남역이라든지 명동역이라든지 이거는 상권이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곡역 상권은 저게 지금 상권의 잠재력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돼서 막 움직이는 발산역, 마곡지구역 상권은 도대체 그럼 상권의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 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권 자체가 시장 점유율, 활성화 정도, 번성도 정도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2층에 30평 정도 매장이 1억에 보통 한 600만 정도 가기 때문에 권리금도 비싸고, 그리고 한 35평 매장 1층에 있는 코너 점포가 1,300만 원 가까이 해요. 그게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일반 예비 창업자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임대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상권 잠재력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입지 조건 분석 중에서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론에서 그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가능성은 그 상권에 이 고객들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 상권이 어느 정도 번성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 내에 내 점포에 고객들을 얼마나 흡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접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상권이든 입지든 고객이 점포에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접근성 부분은 입지 조건 분석에서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점포가 조금 전 성장할까 말까. 제가 계속 상권 수명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 입지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수명 주기상 이게 쇠퇴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도입기냐, 어디에 어느 단계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은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개방형 입지, 그리고 폐쇄형 입지나 파악하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폐쇄형 입지는 뭘까요? 폐쇄형 입지는 쉽게 말하면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고객들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폐쇄형 입지라고요. 개방형 입지는 최소한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변의 물은 고객들 눈에 쉽게 띌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이런 것들이 개방형 입지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배달 전문점은 폐쇄형 입지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개방형 입지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배달형 업종도 결국은 개방형 입지가 좋겠죠. 고객들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창업 자금에 따라서 개방형 입지로 갈지 폐쇄형 입지로 갈지 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시장 규모가 그리고 이제 이런 상권이 점점 성장해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또 보라고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간 저지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상권에 혹시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 보셨을 거예요. 편의점도 보고 슈퍼마켓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하고 만약에 전철역 입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철역 이제 그 중간쯤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차단하는 부분에 같은 매장 편의점이 들어갈 때 이거는 이제 중간 저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잘 가는 그 편의점 그 중간 사이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저지성이 생겨서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기존의 업체들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시나 본인도 그 점포를 나갈 때 중간 저지성 할 수 있는 매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조금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누전적 협인력이라 해서 영업 형태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포예요. 업종이 똑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집중으로 모르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대문 한약재 전문시장, 그리고 답심리 고미술 상가거리, 구로 기계공구상사, 그리고 낙원 악기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을 누전적 협인력이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호혜업종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여섯 번째는 양립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상호간에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는 점포가 인접해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협인력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동정업종이 양립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경쟁력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약국이라든가 그리고 안과와 안경점, 정형외과와 건강보조기구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업종 양립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곱 번째는 경쟁 회피성이라 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는 똑같은 업종의 경쟁 업종이 대박집이 있다든가 그리고 규모가 크다든가 가격이 훨씬 싸다든가 이런 경쟁점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쟁 회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 부분은 이제 경쟁 업종이라 해서 뒤에 가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경제성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입지 가격과 비용 등으로 수익성과 생산성 정도라 말씀드리고요. 높은 임차료와 권리금 등의 수익과 이익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분석상 손익분기점인 하루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는 손익분석과 출점 타당성 분석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지금 주장드리는 것은 상권도 입지도 중요하고 제품도 상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권의 그 점포에 내 제품, 내 상품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성 분석, 손익분석과 예상 매출액 추정, 출점 타당성 분석에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넬슨의 입지선정 8원칙을 알고 나서 호혜업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동일 업종이 유사한 업종끼리 모여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왼쪽 사진에 보면 경북 포항시 북구 칠성동에 가구거리라고 있습니다. 가구들만 한 80여 개가 몰려져 있어요. 우리가 논현동 가면 가구거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런 이제 고액 업종들이 몰려 있는 곳이 상권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액 업종이 지금은 온라인 인터넷상 그 거래가 워낙 활성화돼서 지금은 이제 가구 거래가 많이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울산 학성동의 가구 거래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 이제 협동조합 학성거리 가구거리의 협동조합에 제가 컨설팅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 썰렁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혜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호혜 업종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외식업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왼쪽에 있는 인천 부평구 카페거리, 그리고 성남 분당구 카페거리,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당의 카페거리는 이제 세월이 워낙 오래돼서 카페거리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많이 쇠퇴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운천 부평구 카페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애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앞에 6차선 대로면 상권 단절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듯이 요거 지금 뭐라고요? 요거 가로수잖아요. 가로수를 보실 때 이것 좀 잘 보시라고요. 1열, 2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로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페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화단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여기 카페 거리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자리 잡아가는데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왼쪽에 또 한번 보세요. 부산 진구 범일역 쪽에 가면 귀금속 거리라 해서 여기에 검은빵만 한 200개 이상 몰려져 있습니다. 부산 경남 쪽에서는 고객들이 여기로 다 몰려요. 검은빵 귀금속 특성이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거래로 잘 안 합니다. 왜? 고객들이 눈으로 직접 다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금속 이 호혜 업종들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울산시 중구 성남동 휴대폰 거리도 한 80여 개 정도 몰려 있었는데, 제가 작년 이제 겨울에 컨설팅 때문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업종하고 겹치는 것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업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대형 병원이 있어요. 1층에 약국 서로 윈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안업종이다. 그리고 건강보조기구상 있잖아요. 이게 보안업종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안과병원하고 보면 뭐가 보여요? 안경원. 이게 보안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앞부분이 이거 또 있잖아요. 이 안과 병원 옆에 뭐가 또 보여요? 약국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안업종이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또 보시면 동물병원 있잖아요. 동물병에 뭐가 붙었어요? 반려견 용품점. 요게 서로 보안업종이란 말이에요. 주유소, 세차장이라든지 여기 경정비센터 이런 것들이 보안업종입니다. 한때 주유소 안에 햄버거 전문점 그리고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이 같은 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아예 통째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주유소 안에 커피점 그리고 햄버거 전문점, 음식점하고는 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왼쪽 사진에 한번 보세요. 이거 대구시청 검찰청 앞입니다. 사무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한번 보세요. 0.5평 되는 요 점포. 건물과 건물 사이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임대료도 아주 저렴합니다. 뭘 한다고요? 도장 팔아요, 도장. 여기 도장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노려서 보안업종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인 세차장입니다. 자동 세차장. 그렇게 커피 전문점, 그리고 타이어 교체점,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왼쪽 한번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5층짜리 통째로 건물이 비워져서 그 건물 전체의 업종들을 좀 구성해달라고 컨설팅 의뢰 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상권 분석을 하면서 여기 상일동 쪽에 2,500세대 아파트들이 새로 입주한 곳이에요. 아파트 상가 1층에 이거 한번 보세요. 원래 파리 이 빵집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들어가니까 뚜레머라는 이 빵집이 바로 옆에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경쟁업종입니다. 두 군데 중에 누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장 점포를 볼 때 내하고 똑같은 업종의 경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상가 그 규례가 있는지 없는지 상가 관리 사무실 가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 그렇게 물어보고요. 또 내가 먼저 선점해서 들어갔지만 똑같은 업종이 차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쟁 점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미리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는 부평시장역 쪽인데 여기에 이제 커피 전문점이 4개가 쪼라미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쟁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안업종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한번 보세요. 부산에 가면 부전시장 쪽에 50년 이상 된 노포 돼지국밥집 3군데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외국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돼지국밥 그거 한번 맛보기 위해서. 그런데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한 40평 매장에 돼지국밥집에 인테리어 최신 시설로 해서 들어갔다가 결국 2년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포를 볼 때 상권도 좋고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옆에 오랫동안 장사했던 대박집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대박집 때문에 고객을 빼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은 들지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